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혼냈다고 이야기하거나 벌을 섰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마음이 철렁해서 아이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게 되실 텐데요. 그런 경우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교육이 아닌 학대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증거는 아이의 진술인데요.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곳은 보통 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환경을 조성해 놓았고 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에는 진술 조력인 변호사가 동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부모님은 원칙은 방 밖에서 아이의 진술 과정을 평면경을 통해 지켜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 안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아이가 낯설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사를 받기 전에 아이에게 청취한 내용들을 미리 녹음해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것처럼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피해 상황에 대해 스스로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를 손으로 때린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아이가 네 라고 대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어? 무슨 말을 하셨어? 라고 개방형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아이가 스스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겪은 상황에 대해 아이의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반 친구들이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은 어렵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친구들의 진술을 녹음해서 제출하거나 친구들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부모님이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학교에 보내고 이때 녹음된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였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해서 취득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처벌도 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선생님 간의 대화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녹음기를 통해 녹음을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선생님의 아동학대 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아이가 대화를 나눌 정도의 연령이 아닌 어린아이이고 우는 아이의 소리와 이런 아이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정황이 녹음된 파일의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라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녹음기 파일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아이가 스스로 피해 상황에 대해 잘 진술한다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면 경찰서 및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체적 학대나 성적인 학대를 할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한 경우라서 괜찮지만 그 이외의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로 처벌을 받는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섣불리 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알려지고 그 지역의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데 혹시 나중에 무혐의 처분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신중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월에서 1년 6월을, 성적인 학대는 8월에서 2년 6월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가락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바른 행위를 한 사례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세게 흔드는 행위를 한 사례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이 마스크
마스크를 코끝 아래로 내려 쓰고 다니자 마스크를 눈 주변까지 올려 씌운 행위를 한 사례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기왕에 지출한 병원 치료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 심리치료 비용, 이에 더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